어서 오세요, 정 선생님. 결과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양호하긴 합니다만 몇 가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요즘 개인위생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매일 샤워는 하는데 바쁘다 보니 대충 씻는 편이에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의사 생활을 50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사실 제대로 씻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세 부위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새 부위요? 어디인가요? 첫 번째는 바로 손입니다. 특히 손가락 사이와 손톱 밑을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손이요? 저는 손은 자주 씻는데요.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에 수천 가지 물건을 만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고 눈이나 입을 만지죠. 손은 세균의 주요 운반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호흡기 감염을 21%, 설사병을 3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요. 그럼 손을 어떻게 제대로 씻어야 하나요?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 준비 전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씻으세요. 손 소독제도 좋지만 가능하면 비누로 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귀입니다. 특히 귀 뒤와 귀 속을 말이죠. 귀요? 귀는 그냥 면봉으로 파는 정도인데 면봉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거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귀는 면봉 대신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귓바퀴와 귀 뒤쪽은 피지선이 많아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귀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쓴 적이 없었네요. 뒤는 특히 곰팡이나 피부염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임파선으로 퍼져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심하면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귀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청력 보호와 감염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몰랐네요. 그럼 어떻게 귀를 씻어야 하나요? 샤워할 때 귓바퀴와 귀 뒤를 부드럽게 비누로 씻고 잘 헹궈주세요. 귀 속은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웨이도 입구만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귀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이 정상이니 무리하게 파내려 하지 마세요. 귀가 가렵거나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인가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발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요. 발이요? 샤워할 때 물에 젖기만 해도 깨끗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큰 오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은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죠.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물이 잘 닿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그런 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가장 흔한 것은 무좀이나 발냄새지만 더 심각한 경우 세균 감염으로 인한 봉화지겸이나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는 단순한 발 감염이 결국 하지 절단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심각할 수 있다니. 네, 발을 잘 씻고 말리는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신발도 번갈아 신어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정말 귀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네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본적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77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도 이런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네요.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부위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손, 귀, 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위생 습관은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건강검진 결과보다 더 값진 조언을 들은 것 같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진하러 오세요. 그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결국 건강은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손, 귀, 발 말고 또 신경 써서 씻어야 할 부위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세 부위가 가장 중요하지만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목과 겨드랑이 그리고 배꼽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목이요? 목은 그냥 지나가면서 씻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목은 땀샘이 많고 옷깃과 계속 접촉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목 뒤쪽과 귀 아래 부분은 피지선이 활발해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이 부위에 피부염이나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요? 저도 가끔 목 뒤에 여드름이 나곤 하는데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한 목은 림프절이 많은 부위라 감염이 생기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목을 꼼꼼히 씻고 샤워 후에는 잘 말려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목도리를 자주 세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보니 정말 소홀했네요. 겨드랑이는 당연히 씻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겨드랑이는 땀샘이 밀집해 있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라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단순히 비누로 문지르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야 땀샘이 막히지 않습니다. 또한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충분히 씻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데오드란트를 자주 쓰는데 가끔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그건 화학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습한 상태로 두면 곰팡이나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배꼽은요? 배꼽도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하나요? 배꼽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위입니다. 배꼽은 구조상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 각질, 먼지, 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배꼽에 염증이 생겨 내원하는 환자들을 꽤 많이 봤어요. 배꼽에 염증이요? 그런 것도 있군요. 네, 배꼽은 피부 주름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비만인 분들이나 배꼽이 깊은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해요. 면봉에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청소하고 잘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선생님, 그런데 씻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씻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건조함을 유발해요. 아, 저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하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또한 거친 타월이나 스펀지로 세게 문지르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좋아요. 피부 자극을 줄이고 혈액순환도 촉진됩니다. 샤워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너무 길게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10분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샤워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쉬우니까요. 이제 보니 저는 개인위생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창 바쁜 나이라 건강에 소홀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신경 써야겠네요. 바쁜 현대인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50년 진료 경험에서 배운 것은 질병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방의 기본은 바로 이런 개인위생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매일 씻는 것 외에 주기적으로 특별히 케어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발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족욕을 해주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이나 에센셜 오일을 약간 섞어 2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질 제거도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족욕이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꼭 해보세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건과 침구류도 자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더러운 수건이나 침구를 사용하면 소용없어요. 그렇군요. 수건은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얼굴 수건은 매일, 목욕 수건은 3-4일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 수건을 습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니 잘 말려서 보관하세요. 침구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건강에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네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을 들이세요. 77세까지 살아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선생님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검진 때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혹시 평소 식습관에서도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식습관은 개인 위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하죠. 저는 커피만 많이 마시고 물은 잘 안 마시는 편이에요.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비타민 C와 E는 피부 재생과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이 피부 건강에도 중요하군요. 네, 특히 항산화 작용이 있는 비타민들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바쁘다 보니 샤워할 시간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죠.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면 적어도 손과 발, 그리고 주요 피부 주름, 부분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은 꼭 씻으세요. 물티슈로 급하게 닦는 것보다는 짧더라도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 저는 가끔 물티슈로 대충 닦고 끝낼 때도 있었어요. 물티슈는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전신을 꼼꼼히 씻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의 기본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손, 귀, 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6개월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네,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위생관리에 대해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 피부 트러블도 조금 있어서요. 혹시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로 외부 환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있으시다면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자주 나고 특히 T존 부위가 번들거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겨울만 되면 팔과 다리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 심해요. 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관리법이 다른데 정 선생님은 복합성 피부로 보이네요. T존은 지성, 볼과 팔다리는 건성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세안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안제요? 저는 그냥 아무 비누나 바디워시로 씻는데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 비누는 pH가 알칼리성으로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파괴할 수 있어요. 얼굴은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고 바디는 보습 성분이 함유된 순한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안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아침, 저녁 하루 2번이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씻으면 필요한 피지까지 제거돼 피부가 오히려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특히 여드름이 있다고 자주 씻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정말요? 저는 여드름이 나면 더 자주, 더 세게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여드름은 과잉 청결로도 악화될 수 있어요. 부드럽게 거품을 내어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도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이 톡톡 두드리세요. 건조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건조한 부위는 샤워 직후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아요.
또한 실내 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하고 너무 뜨거운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도 피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 유제품 등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견과류,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도 피부에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피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 여드름이 악화되고 피부의 회복 능력도 저하됩니다. 명상, 운동, 충분한 수면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피부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수면 중에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죠. 충분한 수면은 피부 탄력과 윤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와, 피부 건강이 전체적인 생활 습관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내부 건강 상태가 피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적인 케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죠. 선생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변화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보유력과 탄력이 감소합니다. 이때는 보습에 더 신경 쓰고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 있을 때도 발라야 하나요? 네, 실내의 창문을 통해서도 UVA는 들어옵니다. UVA는 유리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블루라이트도 피부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77세인데도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씻고 보습제를 챙겨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는 50년 넘게 꾸준히 발라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본이 중요하군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피부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당장 효과를 보려고 비싼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그때 T존이 번들거리면 지성, 볼이 당기면 건성, 둘 다 해당되면 복합성 피부입니다. 민감성은 새로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쉽게 붉어지거나 자극을 느끼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손, 귀, 발부터 시작해 전체적인 위생과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세요. 다음 검진 때는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